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트리플 버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버블 붕괴 그리고 기회, 이러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앞으로 버블이 언제 어떻게 터질 것이며, 그리고 버블의 붕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일종의 버블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에 버블을 잘 판단하고 버블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또 막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버블에 대한 예언은 사실 수없이 많이 있어 왔죠.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의 양적 완화를 한 것을 이제 회수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많았어요. 세계적 투자자라고 하는, 특히나 우리 한반도에 관심이 많은 그 짐 로저스가 수년 전부터 자기 인생의 일생일대의 베어마켓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리꽂히는 이런 것들을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곰이 막 내려꽂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수년 전부터 보아왔는데, 게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과도한 그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어 왔죠. 자산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서 버블에 대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 이 책의 저자들은 2023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버블이 생기느냐? 트리플 버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요소가 약간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초반에는 트리플 버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2022년에 수요가 폭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까지 억눌려 왔던 수요가 이제 올해 말 들어가면서 백신으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내년에는 막 뿌려댄다는 거죠. 해외여행 막 가고 백화점으로 몰려가고 그러면서 버블이 내년에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0년도가 이제 과거에서 최고의 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장기 저금리, 양적 완화, 부동산 이런 것들 상승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한데 얽혀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면서 버블이 폭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 중반에 보면 새로운 트리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는 이 경제 시스템이 버블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IMF 버블, 그건 물론 이제 아시아 몇 개국의 문제였지만 여튼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 위기,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고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고 또 아주 강력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버블과 붕괴의 이런 롤러코스터,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스템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파편화됐죠. 기경제라고 해서 위기가 생기면은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MMF,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양적 완화와 확대 재정, 내내 이제 저금리로 돈을 푸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경제 처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죠. 이 세 가지가 트리플 버블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일에. 근데 그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세계 각국에 투자되어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회수가 되죠.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 신흥국들도 따라서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했던 사람들에게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부동산이 붕괴가 되고 이어서 주식시장도
대폭락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버블이 발생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읽는 거는 우리가 뭐 버블이 생기네 뭐 그런 내용을 단순히 알기 위한 게 아니라 버블을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며 버블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버블의 전조 무엇이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그런 단어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테이퍼링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게 시중에 풀려있는 채권을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1단계의 버블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일단 긴장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적 완화가 줄어들게 되면서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되는 거예요. 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 가격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매도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붙게 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취해야 된다. 어떤 행동?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블이라는 건 결국 자산 가치가 폭락이 되면서 현금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구입하는 이유가 화폐, 현금의 가치가 보장이 안 된다.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자산을 구입을 하는 것이고, 자산이 폭락하면 현금의 가치는 또 반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버블은 규모가 클 수도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자신도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뉴 노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블하면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보면 10여 년 주기 또는 더 짧은 주기로 버블이 반복이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은 이제는 하나의 고착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 뉴 노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버블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결국에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생산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되잖아요.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고안이 되어 왔고, 거기에 반대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고안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발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만 발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나 시스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발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제도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있어 왔던 어떤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지식혁명, 정보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러한 또 생산력의 발전과 변화, 이런 것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고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안되기 전까지는 버블은 계속 큰 규모로 반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스템들을 지금 고안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기본소득 같은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실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버블, 붕괴 버블, 뭐 이런 것들,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삶, 경제적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성실함? 이런 것의 차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버블을 판단하고 버블 속에서 게임을 잘 치러내느냐, 그런 걸로 성패가 갈라지는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일단 이게 뭐 뉴 노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구조론의 오해와 진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인구 구조론을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오를 수가 있냐, 떨어질 것이다. 뭐 저 이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이번 부동산 상승기 이전에 아주 10년 이상 아주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한 침체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많은 이들의 인구 구조론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저자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를 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근데 물론 인구가 많은 게 뭐 자산 가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되지만, 인구 그런 측면보다는 생산성 그런 측면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 인구는 2028년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8년부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뭡니까? 가구 분할이에요. 계속되는 가구 분할.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 총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한 가구당 한 채니까. 근데 가구 수는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많잖아요. 2040년까지 가구 수 쭉 증가를 하고, 그리고 주택 내구 연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무한정 집 한 채 줘놓고 뭐 100년, 200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매년 2% 정도의 주택이 이제 멸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를 따져보면 40만 호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매년 40만 호 정도는 공급이 되어야지만 2% 정도의 멸실을 이제 감당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공급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많은 부분들과 함께 그 부동산 가치를 또 높여온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 구조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원화의 안전 자산화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나의 첫 금리 공부인가 그 책에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로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걸 맨날 쟁여놔 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해외 투자한 금액이 다시 국내로 유턴이 되겠죠. 그러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뭐 자본을 뭐 해외로 유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해외 투자가 또 리스크를 또 해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또 상승하면 좋은데,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원화 가치가 또 급락을 하면 다시 해외 투자를 거둬들여서 원화를 매입할 수 있죠. 그 환율이 굉장히 올라간 시기니까 그 환차익 부분이 또 위험을 해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화의 안전 자산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오히려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반신반의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버블 붕괴 시에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죠? 그 시기에 해외 투자를 이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외 투자했던 것을 매도하고 국내로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한번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